안녕하세요, 덕스토리입니다. 영상이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23년이 벌써 지나고 24년의 해가 뜬 지도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이 대본을 쓰고 있는데요. 한 해가 끝났으니 한 해 결산 영상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애니메이션 결산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상은 2023년 애니메이션 결산 탑 10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 나왔던 모든 애니 싹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려야 될 작품이 100개씩이나 되잖아요. 한 개의 쇼츠 영상 마냥 1분씩 말하고 넘어가도 100분이 넘어버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개인적으로 좋았던 순위대로 탑 10 뽑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느꼈던 작품의 재미 플러스 체감상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따른 체감 파급력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객관적인 완성도 및 관련 OTT 사이트의 평점은 참고 수준으로 비중을 주었으니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23년에 방영을 시작한 애니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건대 22년 4분기에 방영 시작한 블루록은 랭킹에 없을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일단 순위권에 아슬아슬하게 오르지 못한 여러 작품들부터 빠르게 읊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세계 유유자전론가 오빠는 끄나이마스 일서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이자의 아틀리에 우리 회사의 작은 선배 이야기 오등물의 신부 방패용사 이야기 야무정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 정도가 있겠네요. 자, 진짜 본론 들어갑시다. 12.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입니다. 자, 일단 진정하시고 위에 언급한 작품들보다 이 작품이 왜 더 고평가받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의 순위는 제 개인의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고 정말 순수 100% 개인 평가로만 따지면 이번 연도 탑5 내에도 들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가산점이 상당히 들어갔으며 커뮤니티 반응 및 OTT 사이트의 평점도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작품 자체로서의 의미도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간 어느 정도의 썸 타다가 나중에 하렘 또는 썸 타는 걸 하렘이라고 포장하고 찐 연애는 결국 한 명이랑만 하는 그런 유사 하렘물들은 많았어도 이렇게 찐 하렘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노빠꾸로 하렘을 박는 경우는 더욱이 없고 이렇게 노빠꾸 하렘인데도 이만큼 준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트러블 정도는 소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이라 작품의 시기성에서 오는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0위에 랭크했습니다. 100명이라는 숨이 턱 막히는 제목 때문에 진입장벽을 느끼셔서 시청 시도조차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렘을 좋아하는 축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작품이니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위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론 이건 애초에 10위 내엔 절대 들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은 원작 만화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신 소식에 조금은 민감한 오타쿠들 중 이 작품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수준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딱 그 원작 만화만큼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 또 보는 것 같아서 흥미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르 또한 바로 앞에 100명의 그녀 마냥 히로인을 표현하는 연출이나 중간중간 상황 표현에 대한 연출로 극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슴슴한 러브 코미디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서 고점을 더 높일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딱 원작 만화만큼 재밌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원작을 좀 보다 말거나 아예 안 봤던 사람들은 재밌게 봤을진 모르지만 만화를 봤던 사람은 저처럼 초중반까지만 보다가 하차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애니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원작 만화가 너무 유명해서 벌어진 해프닝과도 같은 거고 방금 말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유명하고 찬사를 받은 원작의 매력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잘 계승한 잘 뽑힌 작품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위권 밖에 랭크한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9위에 랭크했습니다. 8위 샹그릴라 프론티어입니다. 게임 판타지물은 일단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면 두 개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브컬처 계열 한정으로 게임 판타지물에서 압도적 원탑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소아온과의 비교. 두 번째는 유사 장르이자 이젠 서브컬처의 대표적 장르라고 볼 수 있는 이세계물들과의 비슷한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유행 속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물급 이세계물들과의 비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그 두 가지의 시험을 잘 통과한 잘 뽑힌 게임 판타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쿠속 게임 전문가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극복해내고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 센스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 피지컬을 이용한 전투 씬을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내야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재미도 개연성에 대한 설득력도 둘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기가 막힌 연출을 잘 뽑아내면서 그 어떤 잡념 없이 애니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고평가하고 싶었던 부분은 주인공의 강력함만 어필하다 보면 너무 화려하고 뭐가 빵
빵빵 터지는 식의 한정된 매력만 보여주게 되다 보니 잘 만든 건 알겠지만 뭔가 그냥 질려서 중간에 하차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특유의 귀여움과 개그성으로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이 에무르가 이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게 만드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매력은 매력대로 있으면서 그렇다 할 단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8위에 랭크하게 되었네요. 7위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이 작품을 7위에 랭크시키면서 저 또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이유는 즉슨 애초에 대본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작품은 그래도 4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전 자료 조사에 나섰고, 조사한 자료를 보니 이번 23년에 나왔던 작품들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평가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이 7위에 랭크돼야 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이 작품 또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동시에 앞으로 나올 작품들 또한 이거보다 더 대단한 작품들임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려보자면, 이 작품은 원작도 워낙 생각보다 팬층이 두껍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었던 작품이고, 네마이데와 같이 애니화하면서 그 재미만 그대로 보장시켜도 성공이고, 그 고점을 더 높이 뚫는 건 진짜 어려운 작품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작품 전개상 왕비들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했었어야 됐는데 작화가 생각보다 훨씬 너무 잘 뽑혀서 왕비들이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잘 뽑혀 그 설정에 대한 몰입이 너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크게 부각되는 몇몇 중요 장면들에 대한 연출 또한 와, 이거보다 더 잘 뽑아내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반박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잘 뽑아버려서 작품적으로 깔 요소가 아예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이 작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재미도 완성도도 아닌 그냥 배경 자체가 중국 왕실이기 때문에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애초에 추리물이라는 장르 자체가 명탐정 코난 정도 되는 게 아니면 메이저 장르에 들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태생적인 한계 정도만이 그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7위에 랭크했습니다. 6위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세계 방랑밥입니다.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이어진 이세계물 원탑, 전생슬 강점기의 끝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란 평가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작품입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즐비에 있는 보통의 이세계물과는 다르게 본인 자체가 그렇게 무력적으로 강력한 것이 아닐 뿐더러 주요 세일즈 포인트가 힐링물에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 또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기만 나온지라 전생슬을 이겼다라던가 전생들이랑 용호상박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23년 10월 29일에 2기의 제작이 결정되었고, 그 2기가 1기만큼 나와준다고 하면 전생슬이랑도 비벼볼 만한 이세계물의 대표주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24년 2분기에 전생슬 3기가 나온다고 하니 전생슬이 얼마나 잘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또한 뒤집힐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이세계물만 넣고 보면 전생슬 다음 가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정말 적합한, 그만큼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서 6위에 랭크했습니다. 자, 벌써 절반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나머지 절반을 소개해드릴 차례네요. 그 스타트를 이어갈 5위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입니다. 언제적 귀멸의 칼날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그 귀멸의 칼날의 재미와 퀄리티가 어디 가겠냐 라는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귀멸의 칼날 1기 때의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질 않아 그때의 퀄리티와 재미를 뽑아내지 못한다고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도 이따금씩 계시는데, 1기 때의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던 그 영향력이 비정상적이리만큼 너무 거대했던 거고, 지금의 도곡마을의 퀄리티와 재미만 하더라도 한 해 탑5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탑5쯤까지 왔으면 이게 왜 재미있고 무슨 작품인지 가타부터 설명드리는 것도 참 웃긴 일이긴 합니다. 귀멸의 칼날같이 너무나도 큰 성공을 이뤄낸 작품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작품에 대해선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귀멸의 칼날 한물 같다, 도곡마을 생각보다 재미없다 같은 평에 휘둘려서 시청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를 믿고 보시란 말씀은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귀멸의 칼날 그 이름값을 믿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위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지표나 인지도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귀멸의 칼날보다 아래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바로 개인적인 평가와 각종 커뮤니티의 반응에 비중을 크게 두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 한정하여 장송의 프리랜은 그 평가 기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작품이 아닐까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귀멸의 칼날이 잘 만들고 재밌는 작품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귀멸의 칼날이 앞으로 애니메이션판이 완결될 때까지 영원히
고스란히 꼬리표같이 달고 다녀야 하는 그 문제, 바로 그래서 1기보다 재밌고 잘 만들었냐? 라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제 머릿속에서도 크게 각인돼요. 객관적으로 잘 만들고 재미있는 것도 알겠는데 급부상한 신선한 재미를 주는 장송의 프리랜이 더 재밌고 더 잘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현상이 제 머릿속에서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동시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팬픽을 비롯한 떡밥이 꾸준히 쏟아져 나오는 4분기에 가장 핫했던 장송의 프리랜을 4위에 랭크시켰습니다. 3위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스파이 패밀리 정말 재밌는 작품이죠. 그리고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도 유튜버인 만큼 뭔가 말을 해야 하니 개인적인 사견 살짝 얹자면 스파이 패밀리의 그 강점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정확히는 대중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란 점 같습니다. 지금 MG 하신 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신 분들은 다들 투니버스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분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누구는 원피스가 최고네, 누구는 이누야샤가 최고네, 누구는 코난이 최고네, 이렇게 취향이 갈렸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짱구는 못 말려랑 도라에몽을 안 봤다곤 절대 말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스파이 패밀리가 딱 그 짱구는 못 말려와 도라에몽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경쟁자랑 붙어도, 그 어떤 시대의 평가를 받아도 그 압도적인 대중성이란 비대칭 전략 무기를 이용해서 항상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스파이 패밀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랭킹 선정할 때 있어 일단 가볍게 탑5에 포함시킨 뒤 고심 끝에 뒤에 나올 두 작품보단 그래도 퀄리티나 평가가 살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3위에 랭크했습니다. 2위 주술의 전입니다. 자, 댓글창 일단 진정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범부여, 이 얘기 나올 거 압니다. 그건 만화 문제고 그 파트까지 애니화가 될진 말진 모르겠습니다만 애니화되면 그때 가서 각종 OTT 사이트 댓글창에 범부여 이렇게 놀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연재된 시부야 사변까지의 주술회전은 그냥 압도적 고트 그 자체입니다. 일단 작품의 재미는 너무 당연하게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1기 극장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애니 제작사에서 그대로 제작을 맡아 너무나도 멋지게 빚어낸 각종 전투씬은 이런 맛에 주술회전을 보는 거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끔 시원하고 경쾌하게 잘 표현해냈죠. 그리고 강력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순 없는 내용입니다만 내용의 전개 자체가 너무 왕도물스럽게 가지 않고 그래 이게 주술회전다운 거고 이래서 주술회전 보는 거지 싶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지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몰입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2위에 랭크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나올 파트들은 점점 하락세를 걸을 게 어느 정도 확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1위 최애아입니다. 그 대중성으로 3위를 차지한 스파이 패밀리, 그리고 그 시원하고 호쾌한 연출과 원작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파트를 애니화했기 때문에 2위를 차지했던 주술의 전을 가볍게 누르고 최애아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스파이 패밀리랑 대중성으로부터 봐도 일본 전역을 넘어 한국에서 각종 인스타 릴스나 쇼츠가 난리법석이 되도록 그 인기를 구가한 시점에서 최애아이가 압도적으로 찍어 눌렀다고 할 수 있고, 작화 또한 애초에 이 작품을 만든 회사는 동화공방, 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만한 작화만큼은 믿고 보는 그 동화공방입니다. 그 동화공방이 이를 악물고 만들었는지 원래 원작 작화도 장난이 없는 수준인데 그 장난 없는 수준을 애니에 그대로 살린,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예쁘고 화려하게 잘 살려서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작화 또한 작살나게 잘 뽑혔고요. 동화공방이 연출은 살짝 약하단 평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었는데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연출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돌물 특성상 무대 위에서 무대 연출만큼은 기깔나게 잘 뽑았어야 했는데 그 무대 연출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마지막 화의 수미상관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를 마무리 짓는 비코마치 무대 연출에 있어 1화에 나왔던 아이의 무대를 오마주하여 아이의 무대도 떠오르게 표현한 그 연출이 연출적인 아름다움도 그렇지만 작품의 설정, 작품의 스토리들과 맞물려서 만들어진 그 시너지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에 이 작품을 1등으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23년엔 진짜 강력하고 쟁쟁한 작품들이 막 쏟아진, 정말 복터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최애아이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 이게 세상이 나를 상대로 몰카를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니까요. 24년도 매우 기대가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방영 시기는 미정이지만 24년에 방영이 예정된 최애의 아이 2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세계물 원탑 전생슬 3기도 있고, 그리고 이 대본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이미 방영이 되고 1화 기준 나름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중인 2.5 차원의 유효까지 있으니까요. 24년 애니메이션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스토리였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상 편집 다 하고 뭔가 찜찜해서 다시 한번 봐보니 빼먹을 게 따로 있지 진격의 거인을 빼먹어버렸네요. 진격의 거인 이 작품 또한 찐 완결을 내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지만 스파이 패밀리를 이길 만한 작품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작품을 4위에 끼워넣고 나머지는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네요. 네, 진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